안녕하세요. 파이어 가족입니다. 여러분, 건강보험료 추가 고지서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올해 내내 매달 2만 원 정도를 추가로 내고 있습니다. 물론 금액만 보면 크지 않지만 이미 직장에서 건강보험료를 꼬박꼬박 떼어가는데 왜 또 내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유를 보니까 바로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했더라고요. 저는 법인 구조에서 배당을 1,900만 원 정도 맞춰놨는데 예금이자 같은 금융소득이 붙으면서 기준을 살짝 넘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아니, 나중에 은퇴해서 배당으로 살면 종소세에 건보료까지 붙어서 세금 폭탄 맞는 거 아니야? 차라리 큐큐큐 같은 성장주를 팔아서 쓰는 자기 배당이 더 나은 거 아닌가? 배당과 자가 배당을 세금과 건강보험료까지 포함해서 비교해본 결과를 오늘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먼저 꼭 알아야 할 기준이 있는데요. 바로 금융소득 2천만 원입니다. 이걸 기준으로 세금 구조가 좀 완전히 달라지는 것 같아요. 2천만 원까지는 단순해요. 배당소득세 15.4%를 원청 징수되고 끝입니다. 예를 들어 배당을 2천만 원 받아가면 세금은 약 308만 원 정도 내고 끝나는 구조겠죠. 근데 1원이라도 넘는 순간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서 다른 소득과 합산과세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초과분만 과세되는 게 아니라 전체 금융소득이 기준에 들어간다는 점인데요. 여기에 건강보험료까지 붙습니다. 직장인의 경우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약 7에서 8% 수준의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발생하는데요. 그리고 은퇴해서 지역 가입자가 되면 상황은 더 강해집니다. 이때는 배당소득 전체가 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되기 때문에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만 보면 배당 투자하면 망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이야기가 조금 다릅니다. 먼저 배당으로 생활하는 경우를 볼게요. 슈드 같은 ETF로 연 3천만 원의 배당을 받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2천만 원까지는 15.4%의 세율로 약 308만 원의 세금을 내고 초과된 1천만 원은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약 20%대 초반 세율이 적용된다고 보면 대략 200만 원 초반 정도의 세금이 추가됩니다. 여기에 건보료가 초과분 기준으로 약 7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 붙겠죠. 전체를 합쳐보면 약 600만 원 후반, 많게 보면 700만 원 정도의 부담이 생기고 실질 세율로 보면 약 22% 수준이 됩니다. 그럼 자가배당은 어떻게 될까요? 큐큐큐와 같은 성장 ETF를 필요할 때마다 팔아서 생활비를 만드는 방식인데요. 이 경우에는 구조가 완전히 달라지겠죠. 배당소득이 아니라 양도소득이기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죠. 현재 기준으로는 건강보험료 산정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신 양도 차익에 대해 약 22% 세율이 적용되는데요. 결국 숫자만 보면은 슈드를 배당으로 받을 때나 큐큐큐를 팔아서 쓸 때나 세율은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 지점에 중요한 결론이 하나 나옵니다. 배당 투자가 세금 때문에 특별히 엄청 불리한 구조는 아니다라는 점인데요. 근데 진짜 중요한 차이는 숫자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특히 하락장에서의 행동인데요. 예를 들어 시장이 30% 정도 빠졌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QQQ에 투자해서 10억이, 7억이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생활비가 필요해서 이 상태에서 계속 주식을 팔아야 합니다.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저는 솔직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계속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 지금 팔면 손실 확정인데 조금만 기다리면 오르지 않을까? 지금 파는 건 바보 같은 선택이 아닌가? 결국 소비를 줄이거나 매도를 미루다가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많겠죠. 반면에 배당 투자는 구조가 다릅니다. 주가가 떨어져도 배당은 계속 들어옵니다. 실제로 슈드는 과거에도 배당을 꾸준히 늘려온 흐름을 보여줬어요. 즉, 주식을 팔지 않고도 생활비를 만들 수 있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핵심 차이가 나옵니다. QQQ는 수익률 중심의 전략이고 슈드는 생존력을 만들어주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 내렸어요. 배당은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소득이 높고 법인 배당까지 받고 있어요. 여기에 슈드 같은 배당까지 투자해버리면 배당이 종합소득세에서 과세되면서 40% 이상이 세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지금은 배당받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은퇴 이후의 포트폴리오에서는 최소 30%에서 50%는 슈드 같은 배당 자산으로 가정할 계획입니다. 이유는 명확해요. 첫째는 현금 흐름이겠죠. 팔지 않아도 들어오는 돈이 있다는 건 생각보다 훨씬 큰 힘입니다. 두 번째는 심리적인 안정이에요.
시장이 흔들릴 때도 내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세 번째는 절세 전략이에요. ISA나 연금저축 같은 계좌를 활용하면 과세 시점을 늦추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세금이 무서워서 투자를 안 한다. 이건 완전히 잘못된 접근입니다. 예를 들어 10억을 벌고 2억을 세금을 내는 사람과 1억을 벌고 세금을 안 내는 사람이 있다면 누가 더 부자일까요? 당연히 전자입니다. 건보료 2만 원 때문에 고민하는 게 아니라 건보료를 200만 원 내더라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익 구조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오늘 내용 좀 정리해보면 배당 소득이 2천만 원을 넘는다고 해서 무조건 불리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양도소득세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자가배당은 세금 측면에서는 아주 조금 유리할 수 있겠지만 하락장에서는 심리적으로 버티기가 쉽지 않습니다. 결국 답은 하나가 아니라 현금 흐름과 성장성을 함께 가져가는 혼합 전략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세금도 중요하지만 결국 더 중요한 건 얼마를 버느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배당인가요? 자가 배당인가요? 아니면 혼합 전략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이야기 나눠봐요. 함께 이 여정을 나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